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동포사회에 좀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K모 씨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어떤 분께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PPP론과 EIDL론이라는 거를 지급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을 하셔서 사기를 치셨다 해서 체포되는 일이 있었어요. 현재는 보석금을 내고 아마 나와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뉴스에서도 크게 다룬 그런 기사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나가고 나서 저희 방송국에 제보 전화가 꽤 여러 통이 왔습니다. 나도 그분한테 당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그분한테 당했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도 모를 만큼 이게 PPP나 EIDL에 대한 이해가 좀 적어서 오늘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 회계사 조이스구 회계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금융사기를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한 이 사건 들으셨죠? 들었죠. 되게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네, 네. 그래도 어떻게 또 조자분인데 저는 전혀 몰랐던 분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제 특이한 점은 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강의를 했는데 그 유튜브 제목이 EIDL 공짜로 받는 방법 뭐 이런 거였다 그래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혹해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쵸.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네. 유튜브 어떠한 그런 거를 만들면 이게 뭐지?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네, 네. 이걸 딱 들어가면 뭔가 해결해 줄 것 같고 네.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쓴 것 같아요. 네, 네. 쓴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그게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또 결론은 다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론이거든요. 론. 그렇죠. 네. 네. 결론은 갚아야 되는데 그 말만 들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전체 한 70건 정도를 그분이 하셨고 같은 주소에서 그렇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PPP론이라는 거는 나중에 forgiveness가 되고 또 텍스 신고한 것까지 다 증명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EIDL은 처음 만불 외에 나머지 15만 불은 다 갚아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다 갚아야 되고 이제 1년 뒤가 되면 사실은 그거 받으면 사인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네. 그 말하자면 promissory note 같은 걸 사인할 때 거기에 이제 term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term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이제 1년이 지나면 회사 재무제 포표도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뭐랄까 이제 이게 루폴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죠. 설마 나까지 뒤지랴 뭐 이런 그럴 거였을까요?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EIDL의 기본은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맞아요. 론을 받으려면? 네, 그렇죠. 그 비즈니스 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BA 론이라고 하는 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연방정부 페더럴 크라임이 훨씬 더 세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는. 근데 이제 이 EIDL 론 같은 거가 이게 이제 그 전에도 다른 때 우리가 9/11 같은 데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연방정부에서건 주정부에서는 돈을 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크라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EIDL은 그 쓸 때 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세요? 그런 게 분명하게 적혀 있거든요. 적혀 있는데 아이고 뭐 받아서 누가 나를 와서 보겠어. 그래 수십만 명 중에 뭐 꼭 나를 보러 오나 나는 그리고 이렇게? 스몰 피쉬인데 뭐 하겠어.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계 사무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은 문제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얘기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서류나 뭐 이런 거가 이제 요구가 되면 이제 정부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러면 되지 않아? 이러면 되지 않아? 뭐 이래도 되겠지. 그렇게 한다고 이제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쉐어하고 싶은 얘기는 9/11 때 어떤 이제 Jewish attorney였어요. 그런 분이 이제 돈을 연방 SBA 론을 EIDL 같은 론을 받았는데 이 돈을 받아서 2년 뒤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프라드로 해서 13년을 살았어요. 근데 white collar crime이 여러분 페널티 그게 세요. 이걸 이제 이런 것들 이런 프라드가 이제 white collar crime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금융 사기라든지 보험 사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런 론 사기라든지 우리 mortgage fraud가 되게 많았죠. 2007, 8년에 맞아, 다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그분이 20몇만 뭐 30만 불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 무슨 법명 뭐라죠? 죄명. 죄명이 뭐였냐면 머니 런더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돈 세탁. 돈 세탁.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럼 굉장히 큰 크라임이 되잖아요. 이분이 론을 받아가지고 회사가 너무 어렵니까 계속 회사가 좀 어려웠는데 9/11 때문에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크레딧 카드 인트레스트 레이트 24% 이러잖아요. 그걸 갚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크레딧 카드가 자기 개인 크레딧 카드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비즈니스 오운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에스코업이나 뭐나 이거 다 내 돈이 내 돈이고 내가 들어간 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EIDL 론을 받아서 차를 사신 분도 있고 집을 사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썼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받아가지고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나 회사도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크레딧 카드를 갚았는데 저기 페더럴 에이전시는 이거 머니 런더링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제목이 돼서 가게 된 거예요. 13년이요? 13년. 그래서 그분이 그거 이제 하고 나와서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향상 서로 수는 잘 안 하지만 뭐 서로 화를 내도 그러니까 이 다큐멘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까지 많이 인지는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사인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certify 한다고 하는데 다 사인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거 이렇고 저렇고 한다. 내가 certify 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 다 그게 있어요.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돈 세탁하는 것에 대한 것에서 그 생각이 굉장히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레스토랑에 갔더니 이제 개 얘기를 또 막 하시더라고요. 개 드는? 그래서 뭐 얼마짜리를 하고 하시는데 여러분 왜 와이머니를 그렇게 글로 가져가려고 하시는지 그 얘기 여러 번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큰 문제인 거예요. 돈을 그냥 캐시 형태로 가져가는 거가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의 텍스를 세이브하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세이브한 텍스 오케이 세이브 했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하시는 이유는 비즈니스를 살 때 혹은 요새는 그것도 있다며요. 집 살 때도 돈을 얹어줘야 돼. 얹어줘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 그럼 캐시로 해갖고 해서 줄까 하는데 그러면 정당하게 나중에 텍스 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가 30만 불 밸류인데 이 파는 사람은 텍스를 덜 내려고 나한테 20만 불만 주고 10만 불은 그냥 캐시로 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좋았는데 사는 사람은 나중에 이 비즈니스를 20만 불의 밸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나중에 나 팔 때 나도 캐시로 하면 되지 않냐 생각하지만 이게 돈 세탁에 관한 것들이 법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떠한 것은 생각이 너무너무 약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거가 전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변호사도 쓰고 돈 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돈 세탁으로 들어가요라는 뜻이 아니고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뜻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돈을 쓴다고 하는 거는 뿐만 아니라 남의 돈을 쓴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만 이제 책임하고
해줘야 되는 것들이 발생하는 갚아줘야죠. 거죠. 네, 갚아줘야죠. 아니면은 서류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정부도는 그래요, 여러분. 특히 이번 사건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그렇죠, 뭐 그렇죠. 강의를 했다 뭐 이러면서 또 돈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 사실 뭐 저는 당한 입장이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 3만 불 정도의 회비를 받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소문이. 그러면은 어떤 형태든 가짜의 서류를 만들어서 15만 불을 론을 받게 하고 3만 불을 받았다. 그러면 도대체 왜냐면 이게 지금 이자가 3점 몇 %짜리 그렇죠. 론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 갚으시는 분은 12만 불을 돈을 받아서 15만 불에 대한 3점 몇 %의 이자를 또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그 돈은 다 갚아야 돼, 15만 불을. 다 갚아야죠. 그런데 또 그게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발각되면 페널티나 감옥을 가요.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felony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공짜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신 분들이 저는 조금 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 PPP나 EIDL에 대한 원리를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게 공짜 돈이고 뭐 안 받으면 손해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그러니까 정규 방송들 네. 그런 뉴스를 듣는 거가 중요한 거가 이런 모든 이렇게 조금 이렇게 PPP 론도 그렇고 EIDL 론도 그렇고 그 외에 모든 그란트가 다 있는데 네. 말하자면 우리가 좀 빅픽처가 필요한 거예요. 정부가 왜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면 비즈니스들을 살려서 인플로이를 먹고 살게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가 주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돈을 풀어서 누가 개인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진행되는 것들이 그걸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 텍스 보고한 거, 그러니까 사실 이 비즈니스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그렇지. 이런 돈을 썼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 돈이 필요하고 레스토랑이 좋은 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뭐 말하자면은 50만 불 매상 있는 데인데 이것 때문에 문 닫았으니까 사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의 음식점이 그 종업원들을 킵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first quarter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뭐 employee retention credit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종업원을 써서 그 비용이 발생한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혜택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10만 불을 써야 되는데 종업원으로 거기서 70%면 7만 불 아니에요. 엄청 7만 불을 줄게. 그런 뜻이지만 내가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7만 불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유튜브에서 좋은 말씀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무슨 이제 좀 혹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그 유튜버의 백그라운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특별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 이미 그 전에 금융사기로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라서 조금만 검색을 해봤어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먹기에 달다 그래서 다 사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 꼬인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맞는가 하고 한 번만 검증을 해보시면 이런 큰일 안 당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금융 사기는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잠시 쉬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 회계사 조이스 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동포사회를 경악해 한 금융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특별히 우리가 취약한 금융사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미 잘 알 수도 있는 그런 금융사기라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벌써 많이 접한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우리 리스트를 같이 좀 보면 securities fraud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증권. 뭐 메이드오프라든지 뭐 판지 스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다 이 금융 사기죠.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떠들썩한 거는 빌황이라는 분이 이제 야, 진짜 대단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분이 대단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이드를 너무 잘 알고, 근데 아까 백그라운드 조사를 좀 해보면 알 수 있다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 전에. 뱅크럽시도 했고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내 돈을 막 불려줄 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분이 10 빌리언까지 자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거의 뭐 80% 이상이 빌린 돈인데 갑자기 이제 이게 그분이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전면으로 드러나지 이분이 사실 스탁을 오wn한 것도 아니었었으니까 예, 그 말하자면은 스왑이라는 걸 해가지고서 네. 그렇게 이제 뒤에서 했었으니까 사실 바이아캄 그 CBS는 자기네 제1일 그런 그러니까 뭐라냐 오너십은 아니지만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는 지금도 뭐 건재하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뒤에서 일어나는 이런 무슨 페이퍼 같이 돌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네. 문을 그러니까 그 프라이스가 갑자기 확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뭔가 모르는 욕심이라든지 비교에 의해서 자꾸 더. 사실 이분이 자산이 없으신 분이 아니니까 어느 선에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선에서 스탑을 하거나 좀 슬로우하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빚을 레버리지 안 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돈만 많아도 돈을 더 벌고 싶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제1의 한국 자산가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뭐 우리 그런 거 좋아하죠.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뭐 1등, 2등은 상관없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그 뉴스에 나온 것들을 봐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하는 과정에 미국에서는 allow 되지 않는 일리걸한 행동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이 되겠지만 이제 뭐 그런 게 있겠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는 거 mortgage fraud는 우리 2017년, 2007년 네. 다 거짓말한 거죠. Same line. PPP 론 받는 거 이번에 다 걸린 거가 다 그거 fraud라고 할 수 있는 거가 다 거짓말한 거니까. 거기서 하지도 않는데 했다 그러고 인플루어 없는데 있다 그러고 내가 아닌데 했다 그러고 이런 거. 주소가 주소를 그러니까 기입을 잘못한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70몇 이거 다 걸리게 되는 거죠. 한 집에서 70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헬스케어 프라드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고 싶은 거가 우리는 오바마 케어를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정부에서 다 주는 건데 네. 뭐. 그리고 2020년 거는 그나마 내가 돈 많이 벌었어도 다 forgive 해주고 네네.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네네. 나는 너무 운이 좋았어. 네. 사실 그렇고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도 다 내가 certify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넣는 증명에서 certify를 하는 거고 거기에 또 뭘 certify 하는 거냐면 내 인컴이 바뀌거나 변하면 내가 당장 알려줄게요. 이런 걸 다 certify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내 에이전트가 다 해줬어요로 넘기실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사인이 들어간 이상. 그렇지. 그리고 에이전트는 그냥 말 그대로 에이전트예요. 손님이 말하시는 걸 그대로 해서 넣는 거, 그 정도지. 그죠? 그러니까 프라드가 그렇게 먼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바보같이 이렇게 다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살아. 혜택도 못 받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두 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2021년부터는 그죠? 2021년부터는 이제 그 인컴 레벨도 좀 올려주고 혜택도 더 좀 주고 맞아요. 한다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건강보험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받지도 않은 인컴을 받았다고 보고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거가 사실은 저희가 안 해드리는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가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 은행에 돈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컴이 있었으면. 그렇지. 1년에 은행에 인컴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나 이거 했다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certify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머리는 참 좋으시네요, 근데.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돈을 안 벌는데 W2를 주세요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W2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어떻게 되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을 척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프라드 얘기를 하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그 돈 세탁하는 거가 걔가 우리는 아직도 되게 만연하고 그러니까 의도는 우리 예전에 말했던 대로 되게 좋은 거예요. 뭐 맞아. 같이 뭐 하고 뭐 그런 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지만 돈을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정부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를 조절을 하시고 특히나
월급 번 돈을 거기다 넣는 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텍스 다 낸 그 화이트 머니를 지금 캐시로 블랙 머니로 다시 만든다 이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이 또 생각보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덴티티 테프트는 뭐 다 아시는 거고. 아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은숙 초이가 미국에 40명쯤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내 아이디가 털렸으면 더 많겠지, 그죠? 그래서 텍스를 신고하다가 이거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라는 게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무섭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0이라고 계속 텍스 보고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소 뭐 이런 어떤 거를 킵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런 거. 왜냐하면 누군가 벌써 텍스 보고를 했으면은 못 받는다고 나오거든요. 이제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도 계세요. 어차피 뭐 빵이니까 어려울 네,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뭐 이제 소셜세큐리티 베네핏 받으면 그것만 인컴이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카피라이트인 거예요. 남의 거를 가져다 쓰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워터마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이제 사진이라든지 뭐 뒤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냥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방송국은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희는 이 그러시겠네, 정말. 네,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음악 하나, 사진 하나, 영상 하나를 그쵸. 잘못 쓰면 뭐 최대 25만 불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걸 만든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밸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올릴 때도.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요새는 개인 방송문을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가 이런 이제 프라드가 생기고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근데 이런 어떠한 그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포커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빅픽처는 이 비즈니스가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월급을 줄 수 있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비즈니스들은 이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도 이렇게 내려가던 이미 비즈니스 어려운 그런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제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트렌드가 있는데 여러분은 나 이 아이디어를 로운 받을래 막 하시면 제가 아마 레커멘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디어의 론을 받는 거가 내 페인을 그냥 더 그러니까 늘게 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은 내 어떠한 심각한 어떤 내 비즈니스의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다. 근데 본인은 사실 알고 계시는 일이에요.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어터니 케이스가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늘치다 보니까 뭐냐면 비즈니스, 우리 특히 이민 사회는 비즈니스가 우리의 전부란 말이에요. 어쩜 말하면 주인은 내 비즈니스가 나고 막 내가 비즈니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태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것을 컷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컷하면 뭐 하지 이런 생각도 그 생각 너무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페인풀하지만 제3자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저의 어떠한 그 어드바이저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상한 프라드를 저지른다거나 어떠한 그냥 큰 돈을 얻으려고 하거나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비즈니스 살려보려고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켜보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기 전에 사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파이낸스도.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남편 여자를 같이 쓸게요. 요새는 여자분들이 일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근데 집에 브레드위너,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자기 스파우스나 자기 가정들에게 끝까지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혼자 그냥 끙끙 앓고 돈이 없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스파우스들은 나한테 얘기하지. 그러면 내가 이거보다는 우리 가족의 평화를 원했지. 내가 가서 뭐 명품 가방 사고 싶었겠어. 내가 좋은 차 사고 싶었겠어.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들이 뭐냐면은 크레딧 카드 빚이 많아져. 그리고 비를 좀 늦게 낸다는 소식이 들려와. 이제 페널티가 쌓여. 페널티가 쌓여.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내 배우자가 메일이 오는데 메일을 안 열어봐. 그리고 뭔가 주위한테 돈을 빌려. 나 이번 뭐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 한 1,000불만 좀 빌려줄래? 이런 거. 이런 전조 증상이 있고 세이빙은 전혀 없고 그리고 뭐 집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돈.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 서로는 알 수 있어요. 조금만 pay attention을 하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좀 서로를 좀 도와줄 수 있었을 수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왜 모른 척 하는지 모르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빨리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해 보시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드온 해야 돼요. 딜을 빨리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그걸 해서 치우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 키우든지 론을 받는 거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 론을 받아서 회사를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더 나가겠다는데 잠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문제를,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1년 갈지 2년 갈지 그 잠시. 실업수당도 그 잠시. 그러니까 그 잠시를 도와줄 때 내가 이거 정말 받아서 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그런 내가 비즈니스 어떠한 그 생각이 있으시고 어떤 플랜이 있으시면 받아야 되는 거고. 아니고 이게 그냥 빚으로 남으면 이거 뱅크럽시 한다고 안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뱅크럽시에도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드바이저의 롤이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되게 하는 거, 론을 막 받게 해줘도 포함이 되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론을 왜 받아? 받아야 돼? 받으면 어떻게 갚을 거야? 아니면 그냥 띄어먹을 수가 없어요. 이 돈.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PPP를 받으면 왜 받아야 돼라는 거가 이게 남의 돈이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래요. 그죠? 무섭다는데 방점 찍습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했던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명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혹되지 마라. 그래요? 네. 자, 오늘 현혹되지 마라 한번 되새기면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봄입니다. 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